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규식입니다. 오늘은 진천 군수에 출마한 두 분 후보의 정치 철학과 공약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오늘 토론회는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60분 동안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 후보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 후보님의 시작 인사로 토론회에 막을 올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사전 조율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천군수 후보 송기섭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경희 전임 군수님과 방송 토론을 통하여 진천군의 장래 비전과 공약 등 진천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6년 동안 진천군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유치했고 역대 최고 상주인구 9만을 돌파하는 등 역사적인 성과를 군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진천군은 6년 연속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선곡으로 고용률, 일자리 증가율, 1인당 GRDP, 군세 증가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전국 최상위권인 경제도시로 도약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저는 진천군민과 함께 실현한 철도 인구, 경제의 기적을 발판 삼아 진천시 건설이라는 더 큰 성공 시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 3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농가당 소득 6,500만 원 달성, 진천군 100년의 명운이 걸린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추진, 중부권 최대의 복합관광단지 조성, 혁신도시 AI 영재구 유치, 진천문화역사재단 설립, 특히 진천시 승격을 위하여 진천 읍내에 아파트 1만 세대 공급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진천군은 지난 6년간 눈부신 성장으로 전국 최고의 자랑스러운 군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천군민의 지혜를 모아 진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명품도시 생거진천을 완성하겠습니다. 저는 진천군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진천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경회 후보님께도 2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깨끗하고 당당한 지역 일꾼으로 군민들이 인정한 국민의힘 기호 2번 김경혜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과 국가기상위생센터, 현대모비스, 충북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진천 발전에 기반을 다진 김경혜가 다시 진천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진천군수 선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민주당이 진천군을 집권해 오면서 진천군을 이끌어왔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못하는 군정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서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군정,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역사회를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진천 발전의 토대가 된 핵심 인프라 구축 경험을 되살려서 새로운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진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인정한 김경혜가 새로운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열심히 진천 발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군민들이 힘차게 응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경애 꼭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앞서서 비교적 간단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공통 질문은 진천군의 시 승격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에도 진천군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 9만 명, 진천시 승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님의 해법을 먼저 듣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진천군의 진천시 승격 방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천군 인구를 15만 명으로 증가시키거나 진천읍의 인구를 5만 명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해 진천읍 인구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진천읍 인구를 2만 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 유치로 7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재 예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 1만 2천여 명 등 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천읍에 2026년까지 1만 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진천읍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해 도시 인프라 확충, 문화, 교육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도전, 진천시 건설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투자 유치, 정주 여건 개선에 방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경애 후보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의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천읍과 혁신도시를 합한 인구가 약 6만 명이므로 현재 조건에도 진천시의 승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와 중앙부처에서 승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의 군수와 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이 100가지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국민의힘 소속 진천군수 김경애와 충청북도지사 김용환이 당선되어야 윤석열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김경애 후보님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주어진 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주셔야 하고요. 따라서 예, 아니오로 단답만을 요구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도권 토론 과정에 제가 끼어드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나친 비방이나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논쟁은 부득이 제가 제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송기섭 후보님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고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도권 토론에서 진천군의 장래 발전을 위해 정책사항, 공약사항, 군민 관심사항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경애 군수님이 모두 발언해서 진천시 승격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우리 진천군이 시가 되기 위해서는 2개 읍면이 2만 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미 덕산하고 진천읍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중 하나가 5만 명 이상이어야지만이 시 승격이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덕산읍하고 진천읍을 합해서 이미 6만 명이 됐기 때문에 시 승격
자격이 됐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이상기 군수였던 김경희 후보님의 JMC 업적을 살펴보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진천 군정을 잘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천군이 갈목할 만한 성장하는데 추석이 된 김경희 전임 군수님의 노력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93개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국 군 단위 인구 증가율 1위 등 진기록을 세우면서 현재 상주 인구 9만 시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도 지난 6년간 매년 1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 성공으로 총 10조 원대의 투자를 주체하여 일자리 증가율, 고용률, 군세 증가율 등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도내 1위는 물론 전국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지역의 부의 척도를 가늠하는 1인당 GRDP는 10년 연속 충북 1위, 농가당 GRDP도 도내 1위로 경제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은 도내 평균 5.5%보다 2% 낮은 도내 최저 3.5%로 복지 강군임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평균 급여도 3,874만 원으로 도내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상주 인구 9만 돌파로 높아진 진천군은 24년 만에 진천군 의회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리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진천군의 경제는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의 의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천군민은 진천군을 자랑스러워하고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님께서는 지난 4월 13일 출마 선언 당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는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근거나 통계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기석 후보께서 그동안 임기 동안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치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송 후보께서 말씀드렸던 지금 인구가 급팽창했다. 혁신도시 유치가 없었다고 하면 진천군의 인구가 그렇게 늘었겠느냐. 저는 진천군의 면 단위의 인구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 후보께서 군민들의 그 삶의 질이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질문에서 제가 드리겠습니다만은 불소통의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행정을 주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80년대 우리가 고속으로 산업화를 이룰 때 전시행정과 치적 위주의 행정의 표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법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전시행정이 위주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제가 분명한 어떤 객관적 근거, 불통, 또 과거의 공무원 치적 위주에 저는 그와 같은 공직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단체에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군수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 지표에는 진천군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왜 다른 지자체에서 진천군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경제 성장이 도약을 해서 경제도시로 우뚝 섰기 때문에 그래. 제가 말씀드린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주관적인 알았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은 농업의 6차 산업 등으로 과거와 패러다임이 상당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정은 지역의 산업 구조, 지정학적 위치, 인구 및 계층 구조의 변화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후보자님도 농민도 잘 사는 행복 공동체를 주장하셨습니다. 그 공약을 보면 스마트팜, 농산물 가공 수출, 농산물 가공 마을 기업, 임대용 농기계 보충 등 5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업에 대한 비전 실현을 위한 새로운 공약이 없었습니다. 이 점이 사무로 아쉬웠습니다. 저는 농정이 변화되는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GDP 6,500만 원, 농가당 GRDP 3위 달성, 기업 유치 세수, 농민 환원 등 예산 증대, 진천쌀 CJ 전량 수매 추진, 축산인들의 염원인 축산분야 공공자원화 시설, 스마트팜 보급 확대, 농민수당 100만 원 인상,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지원 등 15개가 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후보자님만의 공약으로 과연 농촌도 잘 사는 행복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보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참 우리 송 후보님 그 전체적인 우리 진천의 농정을 지금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천 농민단체들하고 며칠 전에 그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정을 할 때 전체 예산 대비 18%까지 농업 예산을 올려놨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12.8%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불만을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농정을 하면서 지금 축산정책 증진을 말씀하셨는데 진천군에서 지금 청주시로 축사를 옮긴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를 아십니까? 네, 사회자님, 네. 30분 했으니까 네, 주도권 토론이니까 주도권 갖고 진행하시면 말씀을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농정 분야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의 18%는 농업의 산업에 기여하는 분야가 컸을 때입니다. 2006년 얘기입니다. 지금은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중에서 농업 분야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12.8% 진천군입니다. 우리 농업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3.5%입니다. 무려 4%, 무려 4배가 넘는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제 공약 1호가 기업 유치, 세수에 따른 세금을 농업인한테 환원해주는 그와 같은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덕산읍 혁신 수영장을 만드시겠다고 이미 공약을 하셨습니다. 음성군에서 혁신도시 내에 수영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관을 조성 중인데 혁신도시 내에 2개의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예산 낭비이자 필요성이 적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타용도로 활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네, 일단 김경애 후보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송기석 후보님에게 주어진 1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저희들 순서상 김경애 후보님께 10분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송 후보께서 혁신도시 2개의 수영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네, 시작하시죠. 이따 주도권 질문 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혁신도시는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모두 지금 2개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예를 든다면 10억을 투자하면 음성군에서도 10억을 투자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역시 수영장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면 통합 문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양쪽 소통이 돼서 해결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후보님, 진천 군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10여 년 전까지 진천의 특산물을 알고 계시나요? 예. 진천군의 특산물은 쌀, 장미, 관성어.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세 가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네. 장미 농장에 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죠? 장미 농사가 외국에 대한 수입이 어렵고 수출이 어렵고 지금 또한 경쟁력이 없어서 그만, 많은 제가, 부분이 답변-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 군민 여러분, 우리 송 후보께서 지금 장미 농장에 가보셨냐고 하니까 수출 수입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삼육리의 장미 단지가 지금 이미 하우스 안에 풀이 하우스 꼭대기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제가 후보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우리 농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하는 것을 진천 군민들한테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그럼 관상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천 군민 여러분, 또 관상어 농가 여러분, 관상어 연구소가 91년도 제가 도의원할 때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보면 지금 사무실에 언제 사람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농가들은 전부 다 품목 전환을 해가지고 그저 한두 사람이 명맥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 후보님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진천 쌀을 지금 3대 특산물로 첫 번째 꼽았습니다. 1998년도, 99년도에 IMF가 왔을 때 저는 진천 군의 그 IMF 예산을 조금 더 받은 걸 가지고 토양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 토양 검증을 마치고 GIS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그때 진천 쌀비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쌀비료를 만들고서 지금 20년 넘게 지금 우리 진천군 토양에 답작 밑거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천군민 여러분, 기능성 비료를 20년 이상 저희 토양에 살포를 했습니다. 우리 진천군 전체 땅은 산성화되지 않고 여기에 밀양원수가 가득한 그런 젊은 땅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 젊은 땅에서 생산되는 진천 쌀을 기능성 쌀로 품격을 높여서 다른 지역에 나오는 쌀보다 차별화시켜서 우리가 농가 소득을 올린다고 하면 바로 군정이 그 기능성 쌀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대책을 마련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진천군의 어떤 그 쌀에 대한 홍보 전략은 전무한 일입니다. 우리 진천군민 여러분, 진천에 CJ가 들어와서 거기에 그 쌀을 가지고 지금 뭡니까? 즉석. 즉석 그 햇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능성 쌀로 한다면은 그 가격은 말할 수 없이 더 상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천 쌀이 유명한 그런 그 상승세를 타다가 제 임기 이후에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진천 쌀에 그 논토양에 주는 그 비료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시비가 됐고 또 이것을 앞으로 만약에 군수가 되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나가실 수 있는 건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경희 전 군수님이
진천형 맞춤 필요한 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찬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농정은 과거와 패러다임이 상당히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의 생각으로는 접근했습니다. 이미 농업이 6차 산업화 자, 진행되고 30초 있습니다. 지났습니다. 예? 30초 지났기 때문에 이따 그래서 주권 농정 시간에 분야에 좀 답변을 대해서 해주시고요. 예. 우리 진천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송 후보가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셨을 수 믿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어떤 형태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천 농정이 산업화에 밀려서 만약에 농정이 다 붕괴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천에서 축산농가가 지금 청주시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송기석 후보가 그동안 임기 동안에 어떻게 축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살림은 진천서 하고 축산은 청주시에 있고 이런 지금 축산 정책을 하고 있고 농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져봐 가야 될지, 과연 김경애가 군수가 된다고 하면 이 농정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진천 군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광역철 이게 단선으로 계획이 됐나요? 복선으로? 단선입니다. 그 광역철의 비용이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지방비 부담은 도시철도냐 광역철도, 지역간 철도냐에 다 다릅니다. 광역철도는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 광역철도가 78.8km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2조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분명히 30%라고 하면은 약 4,500억에서 5천억이 될 텐데, 이거 지방비 부담이 4,500에서 5천억 됩니다. 10년에 준공을 한다고 하면 1년에 450억에서 500억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면서 지금 혁신도시의 그 광역철도가 진척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치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뭔가 잘못 얘기를 하신 분을 찾겠습니다. 5천억이라는 부담, 지방비 부담은 4개 시군이 나눠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0%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1,000억 미만이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지금 있습니다. 30, 그렇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예산 문제 아니, 수치만 말씀해 잘못 주세요. 아신 지금 겁니다. 분명히 진행 파악을 속도에 하셔갖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진행 속도의 퍼센트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 속도 지금 저희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광역철도 중에서 우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제일 처음 지금 시작을 하고 시간이 없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그만하시고요. 저 군민 여러분,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많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국철로 바꾸겠습니다. 네.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겠지만 10분의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준비한 공통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질 검증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진천은 여전히 의료 공백 혹은 의료 사각지대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이번에는 김경애 후보님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저희 주변 상황이, 주변 가정 생활이, 주변 사회 생활이 모두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영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시내버스, 다중 집합장소 등 군민들이 그 공공시설의 우선 방역 시스템을 공공방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인 종합 케어센터를 조성을 해서 지역 노년층의 건강 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1분의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송기섭 후보님의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공중보건위가 줄면서 생기는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은 첫째,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병 인력 양성과 감염병 대응에 특화된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하고 응급의료기관인 민간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의료시설 및 지역 내 거점 병원과 공공의료시설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계 시스템 및 매뉴얼을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충북에서 진천군만 유일하게 추진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감염에 취약한 노인 및 소외계층에 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지역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자 자질 검증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각각 10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규칙은 전과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김경애 후보님 먼저 10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 후보님 시작하시죠. 우리 송 후보님께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치로 해서 진천군이 괄목할 만하게 발전된 것은 저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이전에 우리 군청 내부에 어떤 인사라든가 또 내지는 어떤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소수원들이 아마 불만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송 후보께서는 철인 군수라는 타이틀을 있으시죠. 그 철인 군수라는 것은 본인이 말씀하셨나요? 다른 분들이 철인 군수라고 해주셨나요? 네, 다른 분이 얘기했습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그럼 혹시 갑질군수라는 타이틀도 있으던데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처음 김 후보님한테 처음 듣고 있습니다. 역시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인간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군요. 저는 몇 사람한테 그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갑질군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16일 8시 20분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얘기해 주시죠. 기억 안 나는데요. 군수실에서 결제 서류를 찢어서 결제판을 던지고 또 거기에서 그
결재자가 수모를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당사자한테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김 후보님, 이 내용을 배경을 자세히 알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개인의 명예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이걸 속속들이 말씀을 하면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명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사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예, 네, 우리 진천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후보 하나가 2016년 11월 16일 6시 20분에 군수실에서 결재판이 찢겨지고 내동댕이 쳐지는 수모를 겪고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서 입후보 한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송 후보님이 지금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지금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김경애한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한테 사과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조용히 불러서, 물론 직원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불러서 왜 이렇게 됐고 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로 해서 그 당사자가 물론 무능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500명 되는 600명 되는 저 공직자가 어떻게 한 순간에 중앙공무원들 같이 고시에 합격된 사람 같이 다 똑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스려 가는 것이 저는 군수고 지역의 수장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는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어떻게 그 본인이 그 행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토론회에서 한 번은 짚어달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과 이 소통 부재에 대한 이런 말씀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어차피 말씀을 드린 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 듣고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소통 부재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2021년 1월 31일 우한 교민이 150명이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될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 진천 국민들은 얼마나 분노를 하였는지 아십니까? 주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천 국민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하소연을 하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서 타 지역으로 가족을 이주시키는 즉 피난을 보내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지난 8월 25일 아프간 조력자 377명이 격리 입소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례를 들어보면 광해원면 실원리 일원에 연면적 34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종합물류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광해원의 도로 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류센터에 대한 주민 설명도 없이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지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와 또 이것은 만승초등학교 뒤를 그 만승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송 후보님께 많은 그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당사자 공무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밝히셨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 공무원을 불러서 사무실에서 커피를 먹고 얘기를 충분히 자기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나와서 또 이걸 선거를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자, 있는 지금 겁니다. 40초가 예. 지났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사과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예, 사무실에 불러서 사과를 그럼 제가 했습니다. 잘못 들은 예, 건가요? 잘못 알았죠. 예, 당사자가 자, 아니면 그러면 이와 같은 얘기를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지금 당사자도 아마 사과를 정중하게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으셨는지 하는 것은 야중에 추후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사무실에 들어 차까지 같이 먹었습니다. 이해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달리는 개발 시대의 그 갑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사라도 부하 직원을 그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인격 모독까지 하는 일은 우리가 추호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송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문제는 사회에 우리가 회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일반 사회에서는 미투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인사를 한 사무관을 원인도 모르게 한 달 만에 다시 인사 조치를 한 적이 있죠. 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무관 승진이 돼서 보직을 맡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무조건 다른 타부서로 전출을 시킨 일이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질의에서 네,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애 후보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졌던 토론 순서가 다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석 후보님께도 10분의 주도권 토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존경하는 김경애 후보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김경애 군수님이 역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엄하고. 제 별명은 순둥이라는 마음이 너무 약한. 내가 아까 당사자 얘기를 했습니다. 3번째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에도 검토를 안 하고 두 번째도 안 하고 세 번째도 제 얘기를 안 듣고 똑같은 얘기만 했습니다. 과연. 그리고 제가 부군수를 불렀습니다. 이 서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부군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딱 제가 잘못했으면 미처 못 봤습니다. 제가 3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으니까 다시 검토해. 다시 검토. 이와 같은 공무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래 군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냐. 부군수가 한 번에 사과를 한 건 3번 동안 그게 혼난 게 뭐가 자랑거리라고 시중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까? 이거 혼났기 때문에 도의원 나왔다? 그럼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 사람이 국민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는 게 사실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수도권 내륙선의 예비 타당성 과정 중에서 2번의 어려운 단계가 있다. 이게 힘이 있는
군수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힘 있는 군수가 하면 획일적으로 착공 기간을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착공 기간을 축소를 하시겠습니까? 자, 진청은 국민 여러분, 현 시대는 책임 정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거 끝나고 약 한 달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혁신도시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했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우리 진천 공약을 철도 공약을 하신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됐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철도 예비 타당성 다음에 단계입니다. 예비 타당성이 뭐 하는 건지는 아시겠죠? 비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겁니다. 순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2조 2천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개입이 됩니까? 정치적 힘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능한 군수라면은, 유능한 행정가라면은 예비 타당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풀 수가 없는 사항을 어떻게 풀고 해결할 수 있겠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예, 하세요. 예. 어차피 그것은 용역 부서로 넘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저 군수가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예. 그 상황은 그렇게 갑니다. 예, 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가덕도 공항을 됐습니다. 너무나 핀트가 달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오도로 할까봐 제가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려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 아닙니다. 경제성이 나오려면은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권 내륙선이 이익이 뭐냐? 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교통 수요를 증가시키는 게 예비 타당성을 송 후보님, 통과할 수 있는 송 후보님, 방법이죠. 그거는 기본적인 아니, 이야기죠. 기본적인데. 진천에 그러면 아니. 송 후보님이 그 많은 그 인원을 바로 철도가 만들어지면 흑자로 만들 수 있는 인력을 갖다 쌓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예, 아니지 저는 않습니까? 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하고 행정을 하는 분이 다른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2019년서부터 2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아무도 못했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6개 노선에서 진천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송 후보님. 미리 제 주도권입니다. 철도 관계 누구한테 미리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를 아까- 누가 제공했죠? 맨 처음에 수도권 내륙선에 철도가 필요하다는 거 김경희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도 제가 얘기를 국회의원 하셨습니다. 출마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그거에 사안이고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하도 안 되니까 송 후보한테 말씀을 드렸던 근데 사안입니다. 일단은 푸른 거는 제가 푸른 겁니다. 얘기를 주시고 잘하신 거죠. 잘하신 그럼 거죠. 이제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교통 수요가 어디 나오냐? 그거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군수님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송 후보님, 예. 혁신도시가 아니면 진천에 지금 3만의 인구가 늘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지금 제가 말하는 논점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아니, 수도권 내륙선 지금 빚이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아니 그거를 내가 저 현직도 아니고 그 숫자로 그렇죠. 어떻게 당연히 합니까? 모르시죠. 예. 무려 0.76이 나옵니다. 0.76이라면 0.7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안 되면 AHP 정책 결정을 갖고도 검토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에 두 개의 어려운 단계가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 진천 군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송 후보님, 제가 네 말씀하세요. 그 숫자적으로 무엇이 어떻다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일정 규모가 갖춰지면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그 타당성 있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송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근무를 하셨다고 해서 그 소리를 직접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은 진천군이 5만, 6만이었을 때 3만이 늘은 게 뭐 때문에 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네, 사안이라고 저는 됐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혁신도시 인구 진천에게 0.76 일이 안 넣습니다. 일을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군수가 해야 됩니다. 행정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교통수요를 늘린다 정치적으로 풀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 옆에 건국지구라고 있습니다. 건국지구에 중북권 최대의 종합관광단지 이를 조성하겠다고 공모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진천- 잠깐 제 말씀 진천 군민 제- 여러분, 네, 지금 혁신도시 제 주도권 148만 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네, 예, 주도권 지금 주도권 송 후보님한테 접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려면은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 조성하는 것을 법정 계획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문화, 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권역별 관광 계획에 초평의 건국지구 종합관광지 계획을 반영을 이미 했습니다. 이것을 국가 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얘기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시에 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이와 같이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 수요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행정하는데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으로 행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또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많습니다. 뭐 존경하는 김 군수님 힘이 좋고 뭐 그렇다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 따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60분이 참 길지 않고 아쉽게 느껴지시겠지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진천군수 후보자 토론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좀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이제 1분씩 마무리 인사하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는 김경애 후보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9만 군민 여러분, 충북 혁신도시와 현대모비스를 진천으로 유치해 진천의 발전을 다진 김경애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천의 미래 100년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 진천군수 선거에 도전을 했습니다. 진천군은 지난 17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지역 개발로 인해서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군민이 있었습니다. 저 김경애가 군수가 된다면 진천군이 발전하는 만큼 각 분야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의 과실이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경애 후보님의 마무리 인사 들었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후보님의 끝인사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현재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능력이 있고 강력한 리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진천 군정은 정치가 아니고 행정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풍부한 인맥과 행정 경험을 갖춘 사람, 탁월한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6년간 뛰어난 성과를 보셨습니다. 4년이 더욱더 기대될 것입니다. 과연 군수 적임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신수도권 시대 할 일 많은 진천을 이끌 책임자는 능력이 탁월하고 검증된 행정과 군수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 군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천 군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네, 두 후보님의 마무리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진지하고 품격 있는 토론을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선거는 정책과 열정만으로 여러분의 값어치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진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CJB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는 괴산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CJB는 언제나 충북도민과 공감하고 동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